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은 이 중에 어딘가에 끊겨 있어요.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일단 내 가게가 최소한 10등 안에는 나와야 돼. 실제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클릭하냐를 봤더니 대부분 클릭하더라고요.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는 절대 쓰지 않아요. 대표 자세. 좀 그만 올리세요. 왜 자꾸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게 이 세 개만으로도 전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순식간에 79위에서 1등으로 올라가요. 오늘 영상 진짜 너무 좋다. 제가 장담하건데 요식업은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실제 매출 전환율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제가 수강생들한테만 드리는 AI 봇이 있거든요. 라피디 해냈다. 아따매 어려운 사람 모셔봤어. 아니 진짜 어려운 사람 모셨어요. 왜 이렇게 바쁘다요 진짜. 터져봤어. 주가가 지금 뭐 3전 대부세요 하이닉스 대부세요. 이렇게 책을 냈는데 반응이 좋을 줄 알았어요? 아니 전혀 몰랐죠. 라피디 이 출판 업계에서 돌풍이야, 이례적이야. 경제 경영 보고 빨리 모셔야겠다. 네. 그래서 모셨거든요. 어떤 책을 쓰셔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 플레이스 설계자라는 책인데 사장님들이 자기 가게를 스스로 셀프 컨설팅을 해보시라고. 제가 지금까지 7년간 한 900건 넘게 컨설팅을 했었는데 제 컨설팅 그 가격이 책값이 한 10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좀 부담스럽잖아요. 사장님 입장에서는. 그러면 100분의 1 가격으로 제가 컨설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 그 방법을 그대로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한번 하면 어떨까? 홍보를 확실히 해드릴 테니까 네네. 대신 대표님은 갈 때 이거 책에 있는 거 말고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어떤 노하우 자료 네네. 같은 거 좀 주시면 안 돼요? 일단 제가 사장님들한테 이제 강의를 하거나 컨설팅을 하거나 제가 제일 먼저 강조하는 게 있거든요. 우리 가게를 찾아주는 핵심 고객인 페르소나 고객을 찾아야 된다. 이게 무조건 영순이에요. 그러면 페르소나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가 수강생들한테만 드리는 AI 봇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활용하면 내 페르소나 고객이 누구인지를 3명을 딱 찾아줍니다. 와. 그러면 그때부터 이 사람을 위해 내가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고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우리 가게를 찾고 어떻게 검색하고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플레이스를 만들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와, 세상 진짜 좋아졌어요. 그래서 요거를 드리면 시간을 아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네. 라피디 해냈다. 영상 끝까지 신청하면 어떻게 이 자료 받을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플레이스를 세팅을 잘해서 매출을 올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와서 상권이 중요하다. 상권 때문에 이렇다. 근데 왜 같은 상권에 있는 가게 중에 어떤 가게는 잘 되고 어떤 가게는 안 되고? 그러니까 내 말이. 그럼 말이 안 되잖아. 이제 맛이 중요하다. 물론 맛 차이도 있겠지만 요즘은 어디 가도 맛없는 식당 찾기 힘들어요. 그러면 도대체 다 비슷한데 왜 차이가 나지라고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영업자의 마케팅이라는 것은 실제로 고객이 방문을 해야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방문하기까지의 과정들이 있어요. 그냥 보고 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는 건데 장사가 안 되는 가게들은 이 중에 어딘가에 끊겨 있어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곳은 아주 부드럽게 흘러가요. 그럼 그 단계별이 어떤 거였어요? 일단 고객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공부를 해봤어요. 막 세계에 있는 그런 고객 행동 분석, 뭐 설계 이런 걸 찾아봤어요. 좋아요. 아이다 뭐 모델도 있고 아드마 모델 뭐 여러 가지 모델들이 있어요. 그 모델들은 전부 무슨 애플, 나이키 이런 회사들을 위해 만든 모델. 자영업자를 위한 그런 걸 연구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만들었어요. 실제로 고객들이 어떻게 가게를 찾는지에 대한 행동 분석을 해서 실제로 컨설팅에 적용해 보니까 먹혔구나.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알려드리겠다. 그래서 이게 6단계로 나눠져 있는데 앞 글자를 따가지고 TSCVAS라는 모델로 그냥 이름을 지었거든요. 첫 번째 T는 뭐냐면 트리거인데 쉽게 말하면 점심시간 11시쯤 되면 배고프잖아요. 밥 먹다 보면 커피나 한잔 할까? 그런 생각 들잖아요. 그게 이제 트리거죠. 모든 사람들이 생기는. 거기서 그럼 그 다음 행동이 뭐냐? 서치를 하는 거예요. 검색을 해보죠. 그게 S단계인데 서치를 하게 되면 이게 재밌는 게 일반적으로 브랜드가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사람이 홍대 설치, 홍대 이거 근처에 있는 어디야? 이렇게 검색하죠. 근데 일반 가게들은 어떠냐? 홍대 카페를 검색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비교를 당해야 돼요. 그게 컴페어 비교 단계예요. 그러면 비교를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일단 내 가게가 최소한 10등 안에는 나와야 돼요. 10등 안에 없으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고객들이 검색하는 키워드에 10등 안에 들 것인가? 그러고 나서 우리가 노출된다고 사람들이 한 번 클릭하고 바로 보지도 않고 가진 않잖아요. 그죠. 검증 단계가 필요해요. 이 검증은 뭐냐면
비교 단계에서는 우리가 대충 클릭을 합니다. 사진 보고 쓱쓱쓱 보고 괜찮은 것 같은데 클릭을 해요. 여기서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그냥 뭐 사진 보고 예쁘고 먹음직스러우면 클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막상 가려고 하면 그때부터는 꼼꼼히 따지기 시작해요. 그때는 오히려 굉장히 사람들이 네거티브하고 꼼꼼히 살펴보고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우리가 근처 와서 카페 한잔 합시다. 끝나고 그럼 피디님이 카페를 찾아볼 거 아니에요. 카페 딱 나왔을 때 검색했는데 첫 번째 있는 카페 여기 가요. 그러니까 이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그러는데. 그러니까 살펴보고 여기 괜찮겠다. 여기 대화하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자리도 편하고 뭔가 따지면서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단계가 들어가요. 여기는 우리가 지금 당장 가려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오늘 밤 12시에 내일 저녁을 예약하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숙소나 미용실이나 네일샵을 간다든지 이런 거는 사전에 미리 예약하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검색하는 시간이 밤 12시 1시면 그때 예약을 하게끔 액션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네이버 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가 마지막이 쉐어 단계, 공유하는 거예요. 고객은 항상 공유를 해요. 여기 가면은 사진 찍어서 여기 좋다라고 인스타에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리뷰를 쓰기도 하고 단톡방에 막 여기 먹고 있어요 라고 그러니까. 공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 공유 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단계에서 막힘이 없이 잘 설계된 가게들이 잘 되고 여기서 뭔가 하나 뚝 끊긴 가게들은 어느 순간 여기서 다 새버리는 좋다. 거죠. 야, 이거 완전히 킥인데? 한 번씩 영상 다시 한번 보고 공유해주면 좋겠다. 또 플레이스에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벤트라든지 특별히 뭐 사진이라든지 이거는 꼭 챙겨라 라고 하는 것들 팁 좀 주세요. 업종마다 조금 달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맛집을 예를 들면 여기는 비교 단계가 가장 중요해요. 내가 비교를 당할 때 클릭을 하게 만들지 않으면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보고 클릭하느냐를 우리가 분석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고객들한테 어떻게 클릭하냐를 봤더니 대부분 사진을 보고 클릭하더라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페르소나를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페르소나 고객이 예를 들어 홍대 맛집을 검색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려고 찾는 사람이다. 우리의 고객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온다. 그러면 우리 고객은 같은 맛집을 검색하더라도 앞에 괄호치고 홍대 데이트하기 좋은 맛집을 찾는 거예요. 우리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사진에서 어필을 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장님들이 어떻게 하시냐, 본인 느낌대로. 이제 제가 항상 세 가지는 절대 쓰지 마. 대표 사진. 첫째, 어두운 사진 좀 쓰지 마라. 제발. 항상 보면 분위기를 강조하려고 어두운 사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릭해서 자세히 보면 예뻐요. 근데 누가 그 조그만 모바일 화면에서 요만한 화면에서 어떻게 그걸 확인하냐고요. 일단은 밝고 쨍한 사진이 좋아요. 둘째로는 간판 사진 좀 그만 올리세요. 제발. 왜 자꾸 간판 사진 올리는 거예요? 화내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파스타 맛집을 검색하는 사람한테는 그냥 심플하게 파스타를 보여주면 돼요. 굳이 내 가게의 간판을 보여준다고. 아니 가게 이름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검색 안 했겠죠. 그렇겠죠. 그 가게를 검색했겠죠. 거기다가 또 더 심한 건 로고 사진 올리시는 거예요. 아하. 그런 거 올리지 좀 마야. 가게가 보다 유명하지 않다면 로고 올리지 마세요. 그것만 안 해도 선택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우리 손님이 클릭했어요. 들어왔는데 클릭했다고 무조건 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또 하나 골라서 오겠죠. 그러면 플레이스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첫 화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첫 화면에서 거의 판가름이 나요. 그래서 제가 꼭 하라는 게 영상, 쿠폰, 소식 요거 3개 무조건 하셔라. 이 3개만으로도 전환율이 미친 듯이 올라갑니다. 쿠폰도 신규 고객을, 플레이스는 무조건 100% 신규 고객을 위한 공간이어야 돼요. 절대 기존 고객을 위한 공간이 단 1% 들어가면 안 돼요. 이것도 몰랐겠다. 왜냐면 가끔씩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신규 고객을 위한 이벤트 하는데 기존 고객이 보시면 어떡하지? 기존 고객 안 봐요, 플레이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러네. 기존 고객 알아서 와요, 그냥. 뭐를 리뷰를 봐요. 내가 어제 가봤는데. 신규 고객을 위한 쿠폰, 신규 고객을 위한 소식, 신규 고객을 위한 영상을 올리시면 돼요. PD, 대표님이 되게 죽은 사람들 심폐소생술 해갖고 정말 잘 된 사람 많거든? 그런 케이스들 한두 개만 좀 이야기해 주세요. 그 미용실 원장님이 계시는데 좋아요. 상권 뒤편 골목 2층이었어요. 네. 최악이네. 2층인데 홍보가 안 되시는 거죠. 네, 돈이 없었고 거의 차린 거요. 맞아요. 그래서 어쩔까? 폐업을 하고 상권을 옮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뭐라도 해보자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 전자책 시클노트를 구매하셔가지고 막 스스로 공부를 하셨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뭐 땡땡 미용실 검색하면 1등 안으로 딱 들어오신 거예요. 원래 저 어디 안드로메다 있었던 그렇죠. 곳이? 아예 없었죠. 그러니까 검색에도 노출도 안 되니까 그거에 있는지도 모르고. 근데 온라인에서 알게 되니까 사람들이 온라인을 통해서 그 미용실로 가게 되고. 어떻게 했어요? 그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어떻게 안드로메다가 이렇게 앞으로 당겨졌을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로는
일단 검색 단계에서 내 가게가 노출이 돼야 돼요. 네. 노출이 안 되면 아예 그 없는 가게랑 마찬가지예요. 그래. 소비자 입장에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큰 검색량이 많은 키워드에서 노출되려고 다들 노력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검색량이 큰 키워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뭐 강남 미용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리뷰만 몇만 개씩 있는 가게들, 몇 년 동안 그렇게 잘 되는 가게들이 거기에 딱 버티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뚫고 들어간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요. 강남에서도 예를 들면 선릉역 근처에 있다. 일단 내가 먼저 노려야 될 것은 선릉역 미용실을 먼저 공략을 하고 그 중에서 내가 남자 머리를 잘해주는 미용실이다. 그러면 선릉역 남자 머리 미용실로 공략을 하고 그런 식으로 작은 성 키워드를 하나씩 공략해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약간 땅 따먹기 하듯이 아까 그 미용실처럼 네. 확 점프해서 진짜 다이내믹하게 네. 전환이 된 이수역에 있는 카페가 하나 있어요. 여기는 테라스도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인테리어도 너무 예쁘고 다 괜찮아요. 이수역도 가까워요. 그래. 플레이스 순위가 79위인 거예요.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라고 네. 봤더니 이 사장님이 행정구역이 방배동입니다. 네. 이수역이지만 동이 방배동이에요. 그리고 이수역에서 한 정거장만 가면 사당이죠. 사당 상권이잖아요. 거기다 이수 상권이기도 하죠. 거기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는 행정구역이 방배동이니까 방배동 카페에서도 올라오고 싶고, 사당이니까 사당 카페에서도 올라오고 싶고, 이수역 근처에 있으니까 이수역 카페에서도 올라오고 싶고. 난리 나네. 그러면 사장님 입장에서 다 올라가면 다 좋잖아요. 그죠. 근데 현실적으로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고, 올라간다 한들 사당 카페를 검색하는 사람은 사당역 근처 그 상권에서 있는 카페를 검색하는 거지, 내가 아무리 그 노출된다 하더라도 이수역까지 그 정거장을 걸어서 갈 이유는 없어요. 그리고 방배동은 방배동 상권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를 찾는 거죠, 사람들. 사장님 입장에서는 다른 키워드는 필요 없어요. 이수역 카페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수역 카페를 공략하면 잘 안 되겠죠. 안 되니까 사장님이 강력하게 좀 장점이 될 수 있는 이수역 테라스 카페, 이수역 애견 동반 카페, 이런 것들을 하나씩 공략하는 거예요. 당장 이것만 해갖고 띄워도 매출 올라가겠다. 네, 관련된 내용으로 체험단을 쫙 모았어요. 그럼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수역에 테라스가 있는 카페가 있네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자, 그래서 체험단을 쭉 모집했더니 이제 그 작은 성 키워드를 하나씩 점령하다 보니까 이제 이수역 카페를 공략을 해야 되는 거죠. 이수역 카페를 공략하려고 했더니 결국 리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영수증 리뷰 이벤트를 했어요. 뽑기 이벤트를 했어요. 뽑기를 해서 현장에서 1등 되신 분들은 리뷰를 써서 카페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10만 원 자유이용권. 그러면 사람들이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개씩 리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좋네. 한 달에 한 3,400개의 리뷰가 쌓이면서 하루 만에 40등이 올라갔어요. 그러면 리뷰를 써주세요라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리뷰를 쓸 때는 이런 키워드를 써서 이렇게 써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손님은 이제 영업사원을 시키는구나. 그렇죠. 일단 우리는 이수역 카페라는 키워드를 노려야 되니까 이수역 카페라는 키워드를 넣어주고, 거기다 우리는 장점은 테라스라든지 그런 것들, 애견 동반 가능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걸 넣어주고, 첫째 누구랑 왔는지, 데이트하러 왔는지, 그리고 왜 왔는지, 디저트를 먹으러 왔는지, 뭐 점심 먹고 그냥 왔다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뭘 먹었는지, 여기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었다, 아니면 무슨 라떼를 먹었다, 이렇게만 적으면요 AI가 가져가는 리뷰를 적을 수가 있습니다. 긁어가는구나. 네, AI가 긁어가는 리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냥 막 긁어가는 게 아니에요. 리뷰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그게 플레이스 점수에 반영이 된다는 뜻이죠. 대표님 말한 이유가 있죠. 그러면 플레이스가 순위가 있다라는 거, 랭킹이 있다라는 거는 무조건 점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점수가 없이는 랭킹을 매길 수가 없어요. 그죠. 불가능하죠. 그러면 점수, 어떤 것을 했을 때 어떻게 점수가 올라가는지를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네이버가 그 랭킹을 매기는 점수를 내가 똑같은 리뷰를 적더라도 그러니까 점수에 반영되는 리뷰를 적어야지 유리할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공략했더니 순식간에 79위에서 1등으로 올라가는. 오늘 영상 진짜 너무 좋다. 결국 내 매장 손님들한테 간택받고 노출되는 방법 알려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제가 예전에 실제로 구미에 있는 수육집 사장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광고 대행사한테 맡겨가지고 그때 뭐 파워링크랑 플레이스 광고랑 뭐 소상공인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한 달에 쓰신다는 거예요. 봤더니 너무 큰 키워드죠. 너무 비싼 거, 경쟁 심한 거, 그러니까 거기 올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클릭은 많이 일어나. 돈이 많이 빠져나가겠죠. 쓸데없는 돈 썼네. 그러면 거기에 클릭하는 사람이 실제 고객만 클릭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요. 누가 클릭하느냐? 광고 대행사 직원들이 클릭해요. 걔들 왜 안 돼요? 왜 하냐면 내가 만약에 1등, 2등, 3등, 4등, 5등 있을 거 아니에요. 그 5등을 담당하는 업체가 4등이 되고 싶어요. 그럼 내가 5등이 되려면 돈을 더 써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더 쓰긴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4등을 보내버리면 되죠. 그러면
하루 보통 예산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럼 앞에 있는 가게들을 막 클릭하면 돈이 빠져나가겠죠. 맞아. 5개 대행사가 있으면 그 5개 대행사 똑같이 직원이 뭐 10명씩 있다. 직원들도 막 50개가 하고. 클릭이 되는 거죠. 뭐 서로 클릭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저녁 장사를 하는 사람이 오픈을 한 4시에 해요. 근데 막상 4시 되면 내 광고가 안 나가. 한 12시 되면 다 나가요. 그런 분들이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허다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큰 키워드, 검색이 많은 키워드를 다 없앴어요. 검색량이 작은 키워드들을 제가 그때 검색어를 한 3,000개? 정도 등록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모아놓으니까 검색량이 많아지는 거예요. 검색량 10개짜리를 100개 모아놓으니까 1000개가 되는 거죠. 경쟁이 없으니까 한번 클릭하면 70원 이렇게 나와요. 뭐 그렇게 했더니 70원에 손님 한 명을 데리고 오면 마진이 높아지죠. 광고비는 줄어들겠죠. 광고 대행사도 그런 거 클릭 안 한다. 그런 키워드 잡아서 했더니 광고비는 50만 원 줄었어요. 근데 매출이 오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좋아요. 두 번째로는 제가 아까 전환율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뭐가 중요하냐면 고객들의 고민을 플레이스에서 해결을 해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제가 컨설팅했던 장어집이 있었어요. 네네. 우리가 장어집 하면 제일 먼저 걱정되는 부분들이 뭐냐면 비싸지 않을까? 아니면 질이 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렇게 만약에 지금 피디님도 계시지만 이렇게 네. 만약에 장어집을 가요. 근데 피디님이 장어를 못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놨냐면 제가 싼데 양이 많아. 좋은 장어야. 왜? 우리는 양식장과 직판장을 같이 운영하고 있어. 설득을 했구나. 네. 그러면 설득이 됐죠. 근데 우리 애는 장어를 그래. 가시도 있고 식감도 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소불고기를 팔아. 그러면 우리 애는 소불고기를 준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모든 걱정들이 사라진다? 해결이 되죠. 그러면 더 이상 여기에 안 가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플레이스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거를 제대로 표현을 해놓지 못하면 전환율이 떨어져요. 그거를 잘 세팅해 놓으면 들어온 손님이 그냥 빠져나가지 않고 실제로 방문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다 세팅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광고를 돌려야 실제로 광고를 보신 손님이 클릭을 하고 그래, 클릭한 효과를 분들이 본다. 매장에 방문하는데 이게 안 되어 있으면 클릭만 하고 돈은 나가는데 그래. 매출은 안 생기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방문이 안 이루어지면 다 말짱 도루묵이란 말이 있냐. 끝으로 우리 사장님이 네. 지금 당장 해서 매출 올리는 전략을 좀 마지막으로 꿀팁 해주신다면요? 지금 당장 뭐를 해야 될까? 딱 3가지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첫째는 사장님들 드릴 페르소나 만드는 분석기를 먼저 써보세요. 실제 내 가게에 어떤 사람이 오는지를 일단 알아야 돼요. 이거 실제로 몇백만 원 강의 듣는 자료잖아요. 물론 강의 듣는 분한테만 드리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또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클릭할 만한 사진을 대표 사진으로 만드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우리 가게에 오는 사람들이 주로 데이트하는 고객들이 우리 가게에 온다. 데이트하는 고객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는 뭐냐? 내가 거기 있을 때 예쁘냐? 분위기가 좋냐? 안 좋냐? 이거거든요. 그죠. 양이 많냐? 이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가게는 만약에 남자들이 많이 오고 점심시간에 많이 오고 우리 가게는 남자들이 뭘 좋아해요? 남자들은 양이 중요해요. 네. 푸짐하고 내가 한 끼 딱 깔끔하게 먹고 그렇죠. 배부르게 나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뭐 우리가 분위기가 뭐가 중요합니까? 어떤 사진 올려야 돼요? 푸짐하게 뭔가 예를 들면 뼈다귀 해장국이라면 그만큼 고기가 위에 올라가 있는 그런 사진을 올려놔야 사람들이 남자들은 반응을 한단 말이죠. 그런 다음에 다른 건 다 됐고 첫 화면만 거기에 맞게 꾸미세요. 제가 장담한 건데 요식업은요 그것만 제대로 해도요 실제 매출 전환율이 엄청나게 오릅니다. 좋아요. 그 첫 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상, 쿠폰, 소식 내 고객이 누군지 알고 이 사람들이 뭐에 반응하는지 알면 거기에 맞는 영상, 쿠폰, 소식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끝. 오늘 당장 해볼 만한 거는 거기에 있다. 네. 자, 나피디 어째 언니한테 이 영상 공유하겠어 안 하겠어? 너무 좋은데요? 자영업자 사장님들한테 다 공유하고 싶은데요? 그렇지. 예비 창업자도 이 영상 꼭 봐야 돼. 그리고 공유하게 하고 끝으로 대표님이 진짜 몇백만 원짜리 강의 듣는 사람들에게 그 자료 주는 거 우리한테만 지금 풀었잖아. 고정 댓글에 폼 하면 폼 신청하고 댓글 달고 알았지? 내 폼도 달고 댓글도 달아야 주는 거지. 여러분 너무 좋은 자료니까 잘 활용하시고 저는 오늘 영상이 10억짜리 영상이거든요. 고맙습니다. 제가 고맙죠. 아무튼 오랫동안 네. 왕성하게 지금 활동해 주시고 왜 웃으시는 왜 미쳐보시죠 이거. 정신 나가보세요. 아니 사람이 1등하고 그러니까 정신 나가시죠. 네. 활동 많이 해주세요. 맞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하는 걸 책으로 다 풀어버리면 뭐 먹고 살아요, 대표님? 그러니까요. 그게 제일 고민이고. 이렇게 합시다. 대표님은 노하우 해서 컨설팅 그만하고 나도 건물주 되는 거 다 풀어보려니까 둘이 그냥 속세 인연 떨고 산으로 갑시다 그냥. 대표님 또 건물주 되는 거 다. 그러니까 은스님 강스님 하면서 그냥 뭔 연병 났다고 우리가 이러고 살아요. 그냥 갑시다 산으로. 산에 가서 속세 인연을 끊고
기존 고객 알아서 와요 그냥. 그럼요. 뭐를 리뷰를 봐요. 내가 어제 그렇지. 가봤는데. 그러지. 아니 실제로 와이프라든지 남편도 한 10년 살면 얼굴 잘 안 보잖아요. 네가 뭘 아냐? 다 그래야 그러니까. 한 10년 넘어봐. 사랑이냐? 맨수제?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고객들은 어차피 내 리뷰 좋은 거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뭐 그런 거 필요 없이 그냥 오시는 거예요. 와이프 보세요. 안 보잖아요.